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제 만나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면 감사하고, 잠깐 이제 들어오기 전에 제가 좀 많이 어떤 에러 때문에 늦어가지고, 일단 죄송하단 마음, 그런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요. 오늘 강의 제목을 떠나서 저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한 두 가지 정도 가슴에서 좀 떠올랐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뭐 깨달음이니 마음이니 진리니 다 떠나서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제가 최근에 제 자신에 대한 혐오, 자기 혐오를 좀 많이 겪다 보니까 느낀가, 소용은 내가 너무 싫어하는 나 자신조차도 내가 원치 않고도 제가 원치는 않았거든요. 저를 왜 싫어하고 싶겠어요. 근데 원치 않지만 어떤 사회적인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들은 말들,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저절로 저 자신을 좀 비판적인 그런 마음이 또 들기도 했고, 한 인간으로서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신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힘들구나.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 모두 대단한 것 같은 게, 그나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어렸을 때 환경이나 특히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분리감, 외로움, 또 상처,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정보도 있지만 우리를 좀 좋지 않은 정보들, 그리고 우리를 그거를 자동적으로 믿게 되는 우리의 성향, 그리고 육체적인 한계, 뭐 건강도 있지만 아픔도 있고, 그런 또 경제적인 어려움, 뭐, 최근에 이제 빚진 젊은 세대들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느낀 게 사실 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들도 보면 뭐 우리 사회적인 구조도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영향을 받구나. 그 중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살아가신 분도 있고, 저 자신도 빚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도 뭐 예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 그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어떤 우리가 말하는 성공적인 삶은 아니더라도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대단한 거라는 저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그냥 하나의 숨만 쉬고 있어도 우린 대단한 거다. 진짜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진 축복받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원치 않게도 또 조건들이 또 좋았다가도 안 좋아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나마 직장 생활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로 대단한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저 포함해서 여러분. 어. 그래서 제가 자기 혐오를 겪으면서 느낀 거는 항상 저를 빼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너는 아니야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제가 의식적으로도 나도 포함시키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좀 그렇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도 정말 좋은 마음이지만 우리가 마음에 드지 않는 마음도 우리가 어, 핵심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가 이건 내가 싫어해 이런 느낌보다는 주어진 것, 주어진 것이란 이해가 있으면 그런 마음조차도 여러분들이 껴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이제 욕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했는데 제 스타일이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니까 욕망은 나중에 얘기하고 욕망은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 인간 조건이 그만큼 이 조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겪는 감정적인 힘겨움이나 외적 내적 조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 상황 속에서 관대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저도 뭐 표면적으로는 그런 감정을 겪어가지만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정말로 많이 이해됐던 부분은 제가 저 스스로 얘기인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하든 뭘 이루든 만족을 못하지? 저 솔직하게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만족한 적이 없어요 저도 뭘 잃어도 뭔가 뭘 잃으면 시큰둥해지고 뭘 또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었다가 금방 변할까 봐 두려워하고 항상 정정긍긍하고 그러니까 나는 왜 만족을 모를까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뭐 하지만 이렇게 뭐 눈을 떴다 그래도 솔직히 만족은 안 되더라고 이게 막 확 완전한 만족 뭐 이게 정확하게 안 되길래
나는 왜 안 돼? 만족이란 걸 왜 모르지? 이랬는데, 최근에 제가 불만을 많이 겪어가면서 느낀 게, 표출을 좀 하다가, 표출을 막 했거든요. 뭐 사장님 욕도 하고, 주변 욕도 하고, 표출을 하다가, 내가 표출 안 해야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욕구랄까? 불만이 저한테 느껴지는데, 표출도 안 되고, 억압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되게 솔직히 이중가요, 여러분, 안 뭔지? 좀 된 것 같은데, 거의 24시간 불만이더라고요. 계속 끊임없는 어떤 욕구죠. 그게 이제 얘기해 보면 여러분도 자주 하는데, 아, 저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뭐 이랬으면 좋겠어. 내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또 토토님한테 저번에 얘기했듯이, 아,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편의점 일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나아진 것도 없고, 어, 후회, 원망, 막 이게 끊임없는 어떤 불만과 욕구가 올라오길래, 그러다가 계속 의식을 잘 못하다가 이제, 이 욕망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내가 뭐 내맡긴다, 경험한다는 걸 의식을 한 적이 없는데, 이 끊임없는 불만을 한번 의식이 되더라고요. 맞나? 좀 그냥 있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있어 보니까, 어, 특히 심심할 때, 저도 심심할 때 그걸 느꼈어요. 뭐 재밌는 거 없나라고 뭘 찾는 욕구가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그냥 완전히 빠져들어갔는데, 이제, 이 욕구, 심심할 때 욕망이 일어나더라고.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이러면서, 아, 이러면서 이원성이 생겨나는구나. 특히 그 이원성 중에 대표적인 게 재미와 심심함이잖아요. 심심할 때 의식을 저는 예전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욕구가 일어나서 재미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불만이 일어나서 이제 욕구가 일어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적 조건을 바꿔야지만 내가 행복해진다는 어떤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욕망에서. 뭐, 예를 들어서, 솔직히 얘기해보면, 가게를 빨리 때려치고 그만둬야지. 그리고 내가 지금 맺는 관계 중에 누구는 뭐 끊어야지. 이렇게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뭐 하면서 계속 그 시나리오를 계속 쓰길래, 아, 이게 보이더라고요. 계속 시나리오를 쓰고, 솔직히 이 조건들이 바뀐다 그래도 이 갈망이랄까? 이게 억압돼 있던 갈망이 계속 있으면 난 또 다른 걸 갈망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이원성이 조금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생겨나는지 처음으로 그냥 만족하지 못하는 내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 상태를 제가 끊임없이 보지도 않고 솔직히 욕망, 탐욕 이러면 우리는 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탐욕적이다. 렉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렉이 좀 있는데 목소리는 잘 나오죠. 뭐 어쩔 수 없어. 만약에 너무 상태 안 좋으면 녹화본 안 올리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걸로. 그게 탐욕, 욕망 이러면 되게 안 좋은 욕심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갑자기 또 안 좋다 그러니까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런데 뭔 얘기하지? 아, 욕망? 욕망 같은 거는 이제 나는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욕망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구하지 마라, 깨달음을 구하지 마라, 추구하지 마라 한 게, 그 욕망이 가진 성질을 좀 이해가 되니까, 또 이현성 중에 하나가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많은 이현성들이 욕구하면서 이제 생겨나는 것, 그런 걸로 조금은 이해가 더 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는 이익이나 이득을 얻는 쪽으로 많은 부분이 돈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관계가 많아지면 이득이고 누군가와 헤어지거나 거부당했다 그러면 좀 손해, 이득과 손해도 그렇고 하여튼 제가 이해하는 많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우리가 이원성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데 그 이원성은 우리가 가진 욕구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이원성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욕구하는 거는 좀 특별해 보이고 추구하고 싶고 가치 있어 보이거든요. 그 욕구가 이제 외부에 투사가 되면 대표적인 게 이제 돈하고 특별한 관계. 뭐 특별한 관계 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깨달은 사람을 얘기할 수 있겠죠. 깨달은, 김기태생, 깨달은 정만이? 하여튼 저는
그거 깨달은 어떤 특별한 존재에 자기 욕망이 투사가 되면 자연스럽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음과 나는 깨닫지 못했다가 이런 식으로 생겨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돈은 여러분들도 특별하죠. 이렇게 좀 투사가 되면 저 돈만 뭐 로또만 당첨되면 내가 더 행복해지고 부와 가난으로 이렇게 이원적으로 되기도 하고 또 뭐 있죠? 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도 내가 부처를 바람으로써 중생과 부처라는 어떤 이원성이 실제처럼 이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만족과 불만족, 그다음에 됐다 안 됐다. 뭐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어떤 실제 같은 그 이원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욕구하는 건 특별해 보이고 욕구하지 않는 거는 되게 평범해 보이고 저는 이제 최근에 첫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던 게 너무 이 욕구가 강하면 이게 너무 싫어 보이고 재미를 너무 좋아하고 끊임없이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심심한 건 좀 더 혐오스럽고 싫고 하거든요. 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이 보통 그래요. 깨달음을 끊임없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힘이 강할수록 평범한 자신 아니면 아직까지 멀었다고 표현된 자신이 너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 혐오와 욕구도 좀 그런 식으로 저가 경험해 가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것보다 힘이 조금 예전보다 있으니까 그 욕구를 막 좀 덜 속았다 해야 되나? 좀,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생겨나니까 그냥 불만 속에 끊임없는 어떤 남 탓, 불만, 내 조건이 바뀌었으면 하는 그 마음 속에 좀 계속 있었거든요. 오늘은 좀 잠잠한데 또 이제 어, 금전적인 부분도 그게 있더라고요. 저 자신을 속여왔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얼마를 벌면 뭐 로또는 아니었지만 얼마를 벌고 어떻게 됐으면 하고 과거도 후회를 막 하고 미래를 바꿨으면 좋겠고 이런 끊임없는 욕구. 근데 하나 정말로 감사하고 좋았던 거는 저는 예전에 내가 막 만족을 못하지 하고 그거 자체를 좀 저항을 했거든요. 만족했으면 하는데 그거는 막 확실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족하지 않은 저 자신에 대한 어떤 마음.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제가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잘못된 게 또 아니고, 뭐 그게 탐욕스럽다 그래도 저도 욕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공부라는 이미지 때문에 마음 공부하면 뭐 욕심도 없고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비교하다 보니까 욕심 많고 어떻게 보면 남보다는 내가 먼저고, 그러니까 나의 생존, 나의 돈, 뭐 이게 먼저인 공부랑은 전혀 먼 느낌인 나 자신이 또좀 숨겨야 됐고, 어떻게 보면 잘 안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니까, 어, 그런 면들이 전 일단 참 그 욕망을 좀 만나가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관계적인 명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관계를 좀 유명했으면 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돈 욕심도 있고, 그걸 보면은 제 자신 내면을 딱 보면은 그게 있어야 행복해진다. 그러면서 이원적으로 밖에 이제 투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투사를 하면서 좀 알긴 아는데, 투사가 돈에도 되고, 특히 특별한 관계에 투사될 때 제가 관심을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오랫동안 아니지만 여러 명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한테는 특별한 느낌이 안 드는데 어떤 사람이 특별한 느낌을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구나 할 때 몇 번 봤거든요. 아, 이 사람을 되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는구나. 라서 그렇게 보이니까 그 사람한테 좀 매달리고 잘 보이려고 하고 하는 제 모습을 이번 주에도 봤거든요. 괜히 제가 투사가 좀 덜 된 사람한테는 제가 그렇게 또 자연스럽게 행동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는데 내가 정말로 특별하다. 저 사람. 아, 저 사람은 이제 뭐 그렇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되게 부자연스러운 느낌? 잘 보이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말도 가리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중에 뭐 저는 이제 기태생 안 만난 지 오래됐지만
기대쌤이 편하긴 하지만 또 1대1로 만났을 때는 제일 많이 불편했던 게 선생님은 날 꿰뚫어 보는 거 아니야? 내가 있으니 그런 것 때문에 말할 때, 저 선생님 나 꿰뚫어 보나? 뭐 이렇게 혼자 상상해서 이제 뭐 이제 말을 하고도, 내가 뭐 이렇게 했나? 이런 느낌으로 또 불편했거든, 내 스스로가. 뭔가 나는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꿰뚫어 보는지 안 꿰뚫어 보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거울처럼 날 다 보고 있는데 내가 날 속이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때 당시에도 선생님의 존재를 떠나서 제가 투사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특별한 사람, 아주 소중한 사람이 이렇게 투사가 되고, 그리고 솔직히 그때 모임이 많이 나오셨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특별하다 느끼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와서 고백하는 건데, 관심이 없는 거 보면, 그게 투사가 안 되고, 그 사람에 대해, 뭐, 우리 사람하고 친해져야지 이게 없으니까, 음, 그렇게 좀 밋밋한 그냥 그런 사람 뭐 이렇게 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차별되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좋고 뭐 이 사람은 소중하지 않고 예전에는 이제 몰랐는데 이제 그게 최근에 제가 이제 욕구가 투사가 되는구나 관계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그 가치를 부여하고 매달리고 좀 더 잘 보이려고 하는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어린아이 시각에서는 제가 교육을 안 해도 저 사람이 소중하다 얘기면 잘 보이려고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어린아이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어머니나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 좀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좀 믿거든요. 불신도 있지만 믿기도 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믿었던 사람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알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배신감도 느끼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이제 모르잖아요, 어린아이는. 저도 조금은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이런 걸 보이긴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난 모르거든요.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집착을 하는지, 왜 매달리고 관계에 있어서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 그 어린아이가 가지는 어떤 건강한 욕구를 우리는 좀 이기적이다, 뭐 단어를 붙여서 탐욕적이다. 탐욕이라 붙여도 되지만 그냥 그 욕구를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전하고 안전 욕구라 그래요. 보호받고 싶어 하는,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 욕구를 우리는 이제 공부라는 또 측면에 있어서 그걸로 어 뭐 욕심이 많다, 이기적이다, 니밖에 모른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욕망을 그것도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인데 이제 그거를 좀 하여튼 공부하면 뭔가 욕심이 없어야 돼. 뭐 돈이든 뭐든 그렇게 투사되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뭐 그런 게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상이죠. 그런 하여튼 뭔가 깨끗하고 저번 달에 얘기했듯이 뭐 욕심도 없고 그 깨달은 사람의 이미지 너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한테 알게 모르게 저도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깨지면서 제가 보기 싫었던 마음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욕심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강의 중에서도 제 자랑인 것 같기도 한, 자랑이라기보다는 강의 중에서도 욕심에 대해서는 잘 안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구하지 마라, 추구하지 마라, 이렇게만 달아서 예전에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왜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는 잘 안 다룰까, 그러면서. 뭐 심리학적으로는 많이 다루겠지만, 이 마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잘 안 다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경험상 이 욕구가 있을 때는 만족을 몰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욕구가. 그 대신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 일반 사회 패턴은 욕망을 심심할 때 욕망이 일어날 때 보면 저도 그런데 재미를 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의식적인데 이제 욕구가 채워졌다. 그런데 욕구는 채워지진 않더라고요. 채워질 수도 없고 채워지지도 않더라고요. 단지 가려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억압이나 회피로 가는데 재미를 뭐 게임을 하든 뭐 술을 마시든 억압되더라고 욕망이. 그러니까 채워지는 패턴이면 솔직히 우리가 갈망이 있든 욕구가 있든 우리가 심심하든 뭐 재미를 구하면 되거든요. 깨달음도 마찬가지. 깨달음을 구하면 되는데 이 깨달음을 구하든 재미를 구하든 구하면서 그거가 억압이 되거나 밀쳐져 내려가거든요. 어떻게 욕구가 다른 걸로 좀 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제 난 좀 아까 그 갈망이 좀 없네.
갈망이 있을 때 좀 힘들어요. 끊임없이 뭔가 목마른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이제 보통 대체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전화를 해서 특히 외로울 때나 외롭네 이럴 때는 이제 전화해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걸 또 대체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욕망을 채우거나 해소됐다고 하지만 제가 최근에 섬세하게 좀 보니까 이게 채워진다기보다는 대체가 되더라고요. 갈망이 있다가도 다른 사람하고 저 대화를 하다가 또 기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쁨이 그냥 기쁨으로 올라온 거지 욕구가 이렇게 채워질 거나 그렇게 되진 않고 이 정확하게 보니까 기쁨이 사라지니까 또 혼자 남게 됐거든요. 또 뭐가 불만이 또 올라오네. 아, 이게 눌러졌다 표현할 수도 있고, 아, 대체가 됐구나 이러면서, 아, 우리 그래서 만족을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도 많고, 끊임없는 어떤 흥분과 스릴, 특별한 관계, 그 속에서 이제 그거를 만족을 구하는 우리 마음이 너무나 좀 납득이 되고, 저 자신도 그렇고 좀 이해가 되더라고. 아, 내가 왜 그렇게 중독됐구나. 게임에 중독되고, 관계에도 뭐 중독됐다는 표현은 어떤 사람하고는 저도 한 사람하고 관계만 길게 가져가려는 그런 성향도 보이고, 그리고 좀 이게 있어요. 저도. 뭐 여러분은 느끼시겠죠?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좁다고 해야 되나? 인간관계가 되게 좁은 거 보면 이게 딱 그 집착, 이게 애착, 이게 어린아이 같은, 아, 이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주구장창 10년 동안 저도 제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나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모임에 대한 애착이죠. 그, 한번 딱 그걸 꽂히면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은 이제 꾸준하게 그렇게 공부하는 거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좀 그런 면이 애착이 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제가 그 당시에는 지금도 뭐 그런데 모임 자체도 제가 깨닫고 싶은 갈망이 있으니까 가서 뭔가 여기서 내가 내쳐지면 정말 끝이다 뭐 이런 마음도 있었던 거 보면 그거에 대해서 아마 그 모임 자체가 가지는 좋은 그 느낌도 있지만 제가 투사한 어떤 특별함도 분명히 있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줄어들면서 제가 나갔다가 안 나갔다 할 때는 그때는 아마 좀 줄어들었던 것 같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욕망이 투사가 되든 안 되든 모임의 가치든 여러분의 가치는 항상 똑같거든요. 이 투사가 되면 될수록 좀 더 특별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해서 그거를 상실했을 때 이제 상실감 더 크겠죠. 뭐 예를 들어 기태쌤이 정말 나오지 마 이러면 엄청난 상실감을 겪겠죠. 제가 그 욕구가 강할수록 그 근데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했던 부분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상실, 가치 있는 걸 상실했다고 하는 것조차도 이런 메커니즘이 약간이라도 이해가 되면 그 상실 속에서도 어떤 묘한 힘이랄까? 잃어버리는데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그 이해가 조금씩 있으면 아무리 가치 있는 관계든 나 자신 말고 밖에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들에 상실이 왔을 때 내가 부여한 투사한 가치가 씻겨져 내려가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만나서 저는 결혼 안 했지만 이혼을 했을 때, 이뭐 극단적인 표현은 안 돼.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이혼했을 때 어떤 소중한 사람과 헤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투사된 가치가 제가 이야기로는 삶이 걷어들여지고 삶의 가치는 그런 데 있지 않다. 그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오거든요. 돈도 마찬가지고 그렇긴 한데 어떤 상실을 겪을 때 그런 가치가 투사된 가치가 씻겨져 내려가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저는 솔직히 최근에 저 혼자 고백하는데 뭐 불쌍하고 이런 거 아닌데 아 난 정말로 완전히 혼자인 사람이구나 그런 거 느껴지면서 정말로 내가 관계라는 거를 끊임없이 뭔가 매달렸는데 이게 안 되는 거 보면 나 자신은 여러분도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좀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제일 두려웠던 게 영원히 혼자 되는 거 그런 건데 근데 저번 주인가 그래서 영원히 혼자가 돼도 저항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좋다 이렇게 좋다는 아닌데
저항하지 말자. 내가 만약에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가도. 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제가 유튜브에서 보면서, 아, 진짜 힘들겠다. 공감도 되는 거 보면. 그러면서 어떤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런 인간적인 조건들,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정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욕구를 좀, 불만과 욕구를 만나가면서 느낀 게, 정말로 저가 좀 조금 느낀 게, 외부에서 인정을 구하는 마음이 조금 더 준 것 같긴 해요. 예. 어떤 댓글이나, 최근에 많이 느낀 댓글이나 어떤 외부의 칭찬에 대해서 받으면 저도 좋거든요. 왜냐하면 저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칭찬도 좋은데, 비난받는다 해서 막 옛날처럼 그렇게까지 가치 부여가 좀 덜 되더라고요. 특히 내가 같이 보여야 되는 사람한테 우리는 비난받으면 우리는 되게 큰 아픔을 느끼거든요. 정말로 그런데. 내가 존경했던 사람이 나를 좀 뭐라 한다 그러면 또 가치를 느끼니까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도 어떤 우리가 가진 욕망을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다면 그 유연성도 솔직히 조금씩은 무너져 가거든요. 칭찬과 비난도 우리가 칭찬받으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그 두려움이 있을수록 비난받는 거에 대해 두렵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저한테 감사한 거는 좀 이기적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정말 네가 잘했다 그런 뭐 갈망이 있어도 있는 그대로 만나면서 이제 칭찬을 밖에서 말아야지 뭐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 밖에서 바라는 게 투사가 아마 좀 덜 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투사가 조금씩 덜 되는 거 보면 너가 누구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 뭐 이런 혼자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가치 있는 게 뭘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막 많이 드는 생각이 내 감정적 조건이 여러분 감정적 조건이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저는 남자고 여러분들 여성분들 여자분들 그다음에 감정적인 조건도 변하고 특히 뭐 금전적인 조건도 많이 변하고 하는데 항상 얘기했던 거지만 내가 항상 존재해왔고 지금 여전히 음, 지금 나는 못 깨달았어 하는데도 존재 자체만으로는 존재하고 있거든요. 또 나는 깨달았어라고 해도 그걸 이제 내용이라 표현하는데 내용이 끊임없이 바뀌어도 여러분들의 존재라는 맥락은 항상적이고 always라는 영어 표현처럼 항상 있어 왔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있어 왔고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이 있다 그래도 동일시가 좀 덜하면 여러분들한테 탐욕적이다, 이기적이다라고 이름 붙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그런 성향이 한 인간으로 조건으로서 내게 주어진 거지. 내가 가지고 싶어서 아니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는 건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이거든.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나는 욕심 많은 사람이야. 이런 표현이 그렇다기보다는 이기적인가의 욕심이 나도 모르게 주어졌어. 어쩔 수 없어.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온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고 싶어서 자의적인 게 아니고 욕심이든 뭐든. 그리고 이제 그 욕구가 만들어내는 이원성조차도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재미를 추구하다, 저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저도 심심한 건 조금 싫어하는 편이고 재미를 좀 재밌는 거 없나 하고 재미를 많이 좀 하는데. 그래서 뭐 그냥 제 인생을 보면 좀 심심하긴 해요. 근데 그 재미를 추구하는 그조차도 좀 뭐랄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어, 그런 마음이 좀 들긴 해요. 음. 근데 이건 다 아는 욕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알고는 다 있잖아요. 만족하지 못한다. 욕심은 끝이 없다. 그 표현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나 다른 사회에서 표현들은 다 어, 알고는 있는데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들 때 우리는 좀 쉽게 어떻게 보면 목마른 마음, 외로움도 욕망과 저는 비슷한 느낌인데 되게 외롭거나 이럴 때 욕구가 일어나거든요. 누군가 같이 있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외로움하지만 저는 이게 욕구가 느껴지더라고요. 이 외로울 때. 그러면 그 욕구를 따라서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밖에서 이제 뭘 딱 구하거나 그걸 보는 건데, 그때 여러분들도 이제 뭐 조금 관심이 있거나 자기를 볼 수 있다면, 사실 필요한 거는 열심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조금에 대한 관심? 그냥 이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 퉁치는 거 많이 하죠. 저도 막 하는데, 퉁치가 아예 욕심이네, 난 욕망이 많네, 이렇게 해석보다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좀 섬세하게 볼 수 있으면, 어, 정말로 좋은 거는 끊임없는 갈망에서 조금씩은 회원이 되면 뭔지 모르게 이게 진짜 자족이라는 게 좀 뭐가 있지 않아도 괜찮은데, 우리가 흔히 욕구가 다른 걸로 대체됐을 때 우린 편하잖아요. 뭐 내가 심심하다 게임을 하든 그때는 좀 편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뭔가 의존을 해서 저게 있어야지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자족이나 만족은 안 되니까, 이제 그 욕구가 가지는 어떤 동전의 양면처럼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항상 밖을 구하게 되고, 그게 조건이 변했을 때 또 좌절하게 되고, 또 기대에다가 실망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이 욕구가 가지는 어떤 나쁜 건 아니지만 또 그런 충족되지 않은 그 마음을 우리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한 시간 동안 강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욕심이 일어나거나 불만이 있거나, 욕심이라기 표현을 불만하면 좀 더 이해가 되려면 불만이 있거나 관계 속에서 남편분한테 불만이 있거나 회사 생활에 불만이 있으면 그걸 이제 있는 그대로 한번 만나 보면 불만 속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좀 배워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욕망이 가지는 이 성질도 이해가 되고, 어떤 그 이원성이랄까? 이원성이 이렇게 생겨나는구나라는 게 거의 명백하게 이해가 돼요. 왜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지, 왜 구하지 말라고 하는지. 어, 다시 한번 표현해 보지만, 욕구하면 할수록 그게 특별하게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거든요. 그게 투사가 돼요. 우리가 흔히 표현한 밖에. 저 같은 경우 다시 표현해 대표적인 관계의 투사가 되고, 저 두 가지 돈, 관계. 이게 이제 욕망이 투사가 될 때 왜 투사가 됐냐면, 여러분 좀 다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안전, 저 특별한 사람하고 같이 관계를 맺으면 안전, 돈도 마찬가지, 안전, 나 자신의 안전.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면 또, 토토님하고도 가끔 이제 소속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소속감을 느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뭔가 소속되지 않는, 그런 거 뭐, 이 끊임없는 이 욕구가 이 안전, 그래야지만 안전해진다.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이 어린아이는 자기 안에 항상 있는 안전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어, 그래갖고 이제 밖으로 부하라고 배웠어요. 밖에 안전이 있다. 관계를 잘 맺어라.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라. 성공학 책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론,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 오랜 시간 동안 밖에서 안전을 구하라고 배워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또 습관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잠시 잠깐이지만 이런 모임을 통해서라도 거기에는 답이 없다라는 걸 조금 이해하면서, 이 알고 있는 것들이 조금은 이제 경험적으로 가는,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밖에는 없다. 뭐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자주 듣다 보면 이제 머리에서 이제 가슴으로 좀 자기 경험으로 이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하여튼 한 번도 뭐 그냥 오늘 동기는 욕구에 대해서 한 번도 달아보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저는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좀 저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일단 위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 그걸 이제 이기적이다, 욕심이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당연하게 괜찮거든요. 왜 이기적인 게 힘드냐면, 사회적으로 욕먹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대로 뭔가 그 속에 있진 않아요. 좀 이기적이다가도 욕구가 일어나면 그거 따라가면 이기와 이타, 이게 이원성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뭐 불만이 있다 그러면 또 만족을 만들어서 또 가게 되고. 그러니까
잠깐 거기 있다가 벗어나려고 하니까 불만족과 만족, 이기심과 이탈 이렇게 이원적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기심과 이탈이 실제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욕구가 투사가 된 거거든요. 아, 저 사람 이타적이야. 나는 이기적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기를 좀 비난하게 되는. 저는 이제 자기 혐오로 따지면 자기 혐오인데 자기 혐오를 제가 만나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욕구가 투사가 돼서 나는 나를 사랑해야 돼 이랬으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요런 거 관념을 이제 주입해서 막 그럴듯하거든요. 나는 나를 사랑해야 돼라는 기준이나 관념에 내가 누구한테 배워서 그게 욕망이 투사가 되면 제가 해본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나를 싫어하는 나, 나를 좋아하는 나 이렇게 바뀌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싫어하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진짜 심리학에서는 아마 자기를 싫어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이 내막 게임이라고 표현한 맥락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맥락에서 보면 이거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거든요. 내가 너무 싫어 이 마음도 괜찮거든요. 어, 단지 그 내용만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존재해온 과거, 현재, 미래에서 항상 존재해온 우리 자신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일어나든 내가 너무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든 난 너무 욕심이 많아 하는 마음이 일어나든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단지 모를 때는 이제 너무 동의시가 강할 때는 아, 어떻게 보면 어두운 것, 나쁜 것, 악한 것 이러고 이제 시간이 오늘 또 녹화되어 있지만 좋다 나쁘다도 그런 식으로 생겨거든요. 내가 선을 선악 이원성도 그런데 내가 선을 끊임없이 추구하면 악이라는 것도 이제 생기고 내가 끊임없이 깨달음을 추구하면 중생은 나쁘고 하여튼 욕구하는 거 우리는 보통 좋다 그러고 욕구하지 않는 거는 마음에 안 든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보통 나쁘게 보여요. 그리고 그걸 좀 배척하게 되죠. 외부의 것들이야 상관없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이나 조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조건을 바라면 바랄수록 이게 핵심인데 지금 되어 있는 여러분의 조건, 그걸 감정이라 표현하든 외적인 어떤 뭐 신체적인 조건을 표현하든 이게 나쁜 걸로 보여요. 나쁜 것, 잘못된 것. 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묶인다 그러잖아요. 자유를 구하기 때문에 구속된다. 저도 뭐 강의한 적이 있지만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바라면 바랄수록 멀어진다 이런 일상 용어에서 표현하듯이 여러분들이 뭔가 끊임없이 바라는 그 마음에 투사가 됐는데 거기 완전히 빠져 있으면 그게 정말로 좋아 보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어 보이고 여러분들이 핵심인데 지금 현재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나쁜 것 같고 아직 먼 것 같고 뭔가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 그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나는 왜 지금 항상 내가 되어 있는 모습에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나 비판도 좀 덜하게 되겠죠.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당연한 거거든요. 내가 별로 불만족스러운 내 마음이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만족하려고 막 끊임없이 애쓰면 이제 그게 저항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아직 내가 불만이 있어 그러고 또 정말로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괜찮은 거고. 이 메커니즘을 조금이라도 좀 익숙해진다. 이런 강의를 통해서든 다른 강의를 통해서도 이 욕구가 가지는 유연성이랄까 그게 익숙해지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어떻게 보면 덜 속게 되면서 덜 따라가게 되고 덜 동일시하게 되면 저절로 이 지금 항상 있는 지금으로 좀 발을 어, 딛게 돼 있는 그런 장이 되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 가장 기대되는 거는 내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지만 가장 이 욕구를 만나가면 느낀 게 가장 기대되는 건, 칭찬과 인정받는 거에 끊임없이 제 인생을 건 것 같은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샘물을 마실 수 있겠다는 그 지금 약간 기대감이 있어요. 끊임없이 인정받으려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내가 이제 좀 뭔가 얘를
안 왔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 발견했다? 아, 이거 어쩔 수 없었구나, 뭐 이러면서. 왜 내가 그렇게 관계에 목숨을 걸었는지. 뭐 여러분들이 보면 뭐 그렇게까지 목숨 안 건 것 같지만, 내적으로 목숨을 건 거야. 태어난 척 했지만. 누가 나한테 조금만, 좀만 좀 불친절하게 해도 저는 되게 상처받고 이런 마음을 그래도 조금은 이제 해방돼 가는 어떤 키 같은, 키가 외부에 있진 않죠. 끊임없이 인정받으려는 이 마음이 열쇠죠,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들은 그런 욕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일 큰 게 일단은 인정 욕구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안정감, 보호받으려고 하는 마음. 어렸을 때 환경도 좀 보호받지 못한 환경, 뭐 여러분들도 저도 많이 들어서 알지만 뭐 그런 것들죠. 그러면서 하여튼 그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욕망이 일어날 때 저도 두 번째 좋은 점은 이제 내 시각이 좀 다르구나 그것도 좋아요. 조금은 항상 욕망이란 뭔가 저도 아 이거 공부하는데 무슨 욕구야 욕심이야 이랬는데 그거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뀐 것 같고 욕망이나 기쁨이나 똑같거든요. 음. 단지 성질이 좀 달라요. 성질이 좀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보통 기쁘다 그러면 이게 가치 있어 보이고 욕망은 좀 그 가치를 부여하니까 나쁜 것, 더러운 것, 탐욕스럽다고 이미지도 별로 안 좋잖아요. 드라마 보면 부자들을 좀 그렇게 묘사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냥 그 자체의 성질이 다른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걸 비유하면 물감으로 치면은 하얀색 물감은 그 기쁨이라 치면은 그리고 욕망은 아까 빨간색 그게 좀 어울릴 것 같아. 빨간색 불불 끓어오르는 그걸 하면 이 색깔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거든요. 욕망은 그냥 욕망에 가진 성질, 만족 못하는 성질이 있고 기쁨은 그냥 삶을 기뻐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고 두려움은 또 두려움대로 좀 그런 다른 성질이 있는 거고 이기심은 또 이기심대로 그 나름대로 성질이 있거든요. 나만 생각하고 나를 지키려는 그 성질. 모든 각각의 감정들이 성질이 다를 뿐이지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금씩 어떻게 보면 그것만 익숙해져도 10년 공부만 10년 공부를 하든 뭐 20년 공부를 하든 저는 저 자신도 그러지만 여러분도 그것만 알면 여러분들을 둘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거의 어떻게 보면 끝났다 보거든요. 가장 큰 대표적인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원성이 선, 악, 좋다, 나쁘다거든. 나쁜 나, 좋은 나, 선한 나, 나쁜 나, 깨달은 나, 못 깨달은 나. 그것들이 이제 이 감정을 제가 방금 표현한 것처럼 다른 성질이거든요. 기쁨은 기쁨대로 성질이 있고, 욕망은 욕망대로 성질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나쁘다, 이거 잘못됐다, 뭐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고, 비교해서 내 안에 있는 감정 중에서도 비교하면 이게 좀 더 가치 있고, 이게 좀 더 가치 없고, 이 가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욕구 때문에 생겨나는 건데, 우리 한 감정조차도 우리는 이건 좀 가치 있고, 이거는 좀 힘드니까 무가치하다 이러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조금 내가 좀 약간 흥분해서 말하는 우리 일상 24시간도 어떤 부분 우리는 또 가치 있게 여겨요. 특히 책 보고 운동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바라면 어떻게 보면 그게 내 삶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되길 바라면 바랄수록 그런 12시간은 가치 있는데 나머지 12시간은 의미 없고 무가치하고 잘못된 것 같고 그 시간에도 이게 투사가 되거든요. 자기 일상 하루 패턴에도 그게 둘로 나뉘죠. 의미 있는 시간과 의미 없는 시간. 실제 삶에 의미 있는 시간과 의미 없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뭔가 하여튼 의미를, 좀 특별한 의미를 바르면 바랄수록 내 24시간 중에 좀 무료하게 보내거나 심심하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렇게 둘로 나뉘거든요. 이제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희망적인 거는 삶에 그런 구분이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우리 내 안에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투사가 되고 만들어내는구나 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키를 쥐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어야지만 내가 행복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키는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감정, 욕망이든 그게 이제 키가 나한테 있다. 이것만으로 이해하면 열쇠는 여러분이 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밖에 더 힘을 덜 주게 되겠죠. 솔직히 안과 밖도 구분이 조금 묘하긴 하지만
이제 다른 존재에 힘을 덜 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여러분들이 특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가치 있거든요. 꼭 특별함이 투사가 돼야지 가치 있어 보이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투사된 가치대로 끊임없이 그걸 얻지만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게 60억인 거 모두 똑같은 게 그 특별한 투사된 가치 있는 걸 얻어도 시큰둥해지는 건 모든 존재가 똑같거든요. 저는 그게 좀 이해랄까? 그게 있는데. 그것도, 뭔가 얻어도 시큰둥해지고, 또 뭔가 얻어도 시큰둥해지고. 그 대신 이 패턴에서 우리는 좀 더 섬세하게 보고 만날 수 있다면, 끊임없는 추구와 허무, 아니면 좌절, 실망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이라고 두 단어로 표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키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를 거의 1시간 동안 강의지만 조금이라도 힌트 아니면 좀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욕망이란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 배워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저는 그 점에서 구원이란 표현을 적었던 게 세상의 구원이 아니고 나 자신의 구원이 내가 키를 쥐고 있다. 그런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1시간 동안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길게 얘기했어요. 통신 상태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여서 저도 지금 좀 집중이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얘기한 거고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이번 분 녹화분은 못 올리고 그냥 이렇게 나눈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1시간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게지만 이제 좀 수고하셨고 조금 휴식했다가 이제 질의응답 때 또 나누고 싶은 부분은 나눴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